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형적인 변동성입니다. 사실 지난달에 케빈 워시 쇼크가 있었을 때 전고점 대비해서 20% 조정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정의 거의 끝자락까지 오게 된 건지, 그리고 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반등에 성공하고 이 야간 선물도 좀 괜찮았던 하루였는데 전반적인 평가가 궁금하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쵸. 이게 저도 사실 어제 오후쯤에 질문 주신 것들 좀 답변을 생각해보고 했었는데, 간밤에 또 시장의 상황이 급변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야간 선물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태이고, 그 기저에는 저희가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점을 지나는 상태를 좀 보여주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던 부분,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을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심리에는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생각했던 부분은 가격 측면에서는 이게 한 20% 정도,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20%가 채 안 되는 고점 대비 낙폭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20%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가격의 조정폭을 어느 정도는 다 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다만 이제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좀 해소가 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빠졌을 때 분할 매수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더 중요하게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전까지는 코스피가 이 신고가 갱신을 이어나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려의 정점은 지났지만 완전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간 측면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이 리스크가 터짐으로써 가격도 조금은 조정을 받고, 이 가격을 조정받는 기간 동안에 이 우려 요인들이 해소될 만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의 배경이 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빌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그로 인해서 이 유가라는 부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곧 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의 후퇴라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뜩이나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에서 약간의 후퇴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고가 갱신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한 4월에서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 측면에 보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케빈 워시 지명자가 연준 의장으로서,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서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발을 맞추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며칠 동안 좀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주고 야간 선물 흐름도 괜찮았던 만큼 오늘은 좀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커다란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과 이란의 소모전,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뉴욕타임즈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또 간밤에 이란 혁명 수비대 쪽에서 향후 며칠 내로 군사적인 이 공격 수위를 더 높이겠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좀 전면 부인한 상태인데 전쟁이 이 속도전과 소모전 중에서 어느 쪽으로 끝나게 될까요? 사실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쪽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투항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놓고 보면은 양측에서 약간은 한 발을 물러서는 듯한 양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던 좀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 이란 측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 원유 수출을 진행을 해야만 사실 또 재원을 마련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전쟁 자금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국가의 뭐 어떤 행정적인 자금으로 들어가든 이런 경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도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거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가계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솔린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틀 동안 한 6.7%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양측 다 아마 좀 압박을 느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뭐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4주 길면은 뭐 6에서 8주 정도 내에는 이러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이 그래도 좀 정점을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유가가 좀 안정되는 그림으로 가주지 않을까 이런 스탠스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루빨리 좀 완화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포지수입니다. 뭐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지수도 있고 한국형 이제 공포지수, 뭐 변동성 지수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밤에는 좀 이게 많이 완화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네네네. 질문을 드렸을 때는 어제 장 그렇죠. 마감하고 나서 상황이 좀 네. 많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어쨌든 변동성 지수도 많이 완화될 듯합니다. 앞으로요. 이런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 근데 변동성 지수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급등하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기는 합니다만 빅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약간의 하향 안정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었고 V 네. 코스피 우리나라의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게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V 코스피라는 지수 자체도 사실은 이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부터 좀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포 지수라고 명확하게 딱 지어놓고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변동성 측면에서는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이 상승 하락 폭에 따라서 결정해지는 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정점을 찍고 주가가 안정되면은 좀 더 빠르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변동성 지수는 안정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변동성 지수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가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방산주가 움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좀 주가가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유가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가 쪽을 좀 주목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낮게 안정될 수 있는지를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 움직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내다가 어제는 뭐 매도로 돌아서기도 했었고, 어쨌든 매수세가 크게 줄어든 상태인데, 이게 뭐 패닉셀이 본격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장 마감, 우리나라 시장이 장을 마감하고 났을 때에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회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 매매가 많이 출회가 된다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바꿔 말하면은 수급상으로는 주가의 저점을 기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면은 과격한 하락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좀 저점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던 상황인데, 어제 이제 간밤에 좀 워낙 미장이 좋았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상한가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갭 반등해서 조금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상승 탄력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이제 반등 탄력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좀 결정짓는 게 수급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패닉셀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반등을 노리는 수급 유입이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뭐 뚜렷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숫자로는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그렇죠. 보였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대규모 매도를 해오던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저가 매수라는 부분이 과연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매수 전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벨 전략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바벨 전략의 양 끝에는 뭘 놓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원래는 오늘 시장이 좀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제 대형주, 주도주 쪽, 뭐 누구나 좋아하고 있고, 숫자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주도주 업종,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초대형주를 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코스닥 쪽을 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대형주 쪽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신고가 갱신 흐름으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어떤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급락을 했을 때 먼저 바닥을 잡는 것은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어쨌든 주가를 회복하는 관점에서는 탄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끝에는 대형주 쪽을 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고, 이 관점에서 저도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뭐 좀 신고가, 그러니까 이전에 고점 근처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추격 매수하는 것들은 조금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좀 더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뭐 이전에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약간의 횡보 흐름을 보였을 때 이 키 맞추기를 강하게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매크로 이슈가 불거졌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한 차례 반등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후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코스닥 쪽에서 무엇보다 실적으로 좀 찍힐 수 있는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이런 배경에는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중심으로 잡고 앞으로의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간밤 미국 증시를 계기로 좀 분위기가 많이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시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회복을 해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강하게 만약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의 신고가 재갱신, 이런 전제를 좀 가지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좀 덜 올랐던 것들,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코스닥 쪽, 이쪽을 좀 핵심 포트폴리오로 잡고 가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전에 코스피의 상승을 못 누렸던 투자자라면은 상당히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